일단은 터치라는 기반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건데요. 자, 우리가 터치를 할 때, 터치를 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그냥 화면이 있으면은 그냥 오른쪽 버튼을 그냥 클릭하면 됐었어요. 왼쪽이면 왼쪽 버튼 클릭하면 되는 거였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와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처음엔 1번의 이미지가 있었다면 오른쪽 아이가 나타나는 거니까 당연히 2번의 이미지가 나타나게 되겠죠. 네.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터치라는 기반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그 터치를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되면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기능을 쓸 수 있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베이직이라고 한다면은 이 터치로 할 수 있는 이 스와이프 기능이에요. 스와이프로 화면을 이동하는 게 가장 첫 번째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버튼을 클릭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이 아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화살표도 사용할 수 있긴 했지만 터치를 누르고 있는 시점에서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동하고 마우스를 다시 딱 띄면 자, 세 가지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 시작했다는 지점. 그게 우리는 터치 스타트고요. 그 다음에 터치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열심히 여기 방향을 막 움직이겠죠. 그걸 우리는 무브. 그래서 터치 무브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터치가 끝나는 이 지점을 엔드. 그래서 우리는 터치 엔드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개는 모두 이벤트 핸들러죠. 이벤트 핸들러는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지만 터치와 관련된 거는 요 세 가지 정도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한두 개 더 있긴 하지만 일단 요 세 가지가 베이스예요. 그래서 내가 시작했던 지점, 움직이는 지점, 끝나는 지점을 파악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 우리가 체크했던 거는 자, 이벤트로 파악을 했죠. 이벤트 객체 내부에는 자, 내가 시작했던 지점부터 끝나는 지점까지 어떤 변화를 체크한 거기 때문에 체인지 지드 터치스라고 하는 객체 내부에 또 다른 객체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객체는 생성자로 만들어져 있고 순서 값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를 먼저 지정을 하고요. 그 내부에는 여러 가지 관련된 옵션들이 들어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클라이언트 X 또는 Y, 클라이언트 Y예요. 그 다음에 페이지 X 또는 Y, 하나 더 하자면 스크린 X 또는 Y였습니다. 각각의 역할과 기능들이 여러 가지 있긴 했었겠지만 저는 이 중에서 진행을 했던 거는 여기 있는 페이지 XY였습니다. 이때 내가 사용하는 아이가 터치가 아니라 마우스였다면 클라이언트 XY, 페이지 XY, 스크린 XY 이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었죠. 옵셋 XY 같은 경우처럼. 개인적으로 그래서 옵셋 XY를 좀 더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이 터치 기반에서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페이지 XY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자, 페이지 XY는 해당하는 브라우저 화면 내에서 지정된 어떤 위치를 기준으로 잡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위치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위치를 잡아줘야 되는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위 아래는 아니고 단순 좌우만 필요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뭐 이 안에 들어가는 범주도 전체 브라우저 기준에서 좀 작다 이러면 또 일부 얘기가 좀 다를 수 있기는 하겠지만, 자,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우리가 했던 기준에서도 좀 작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는 영역의 작업은 아니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아이들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일단은 첫 번째 공통 변수. 자, 공통의 어떤 변수를 가지고 사용하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스타트의 위치 잡힌 것과 스타트에 들어가는 포인터, 자, 좌표와 끝나는 지점의 좌표, 이 둘의 차이점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어떤 공통 변수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관리 목적에서 일부러 이 공통 변수를 객체화 시켰었어요. 그래야지 향후에 뭐 어떤 작업을 하기에도 여러분이 좀 관리하기 편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스타트, 그 다음에 엔드,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띄었을 때 그 둘의 차이의 갭이라는 요 세 가지 항목을 나눠서 스타트 지점은 어디고 엔드 지점은 어디고 갭의 지점은 어디다라고, 갭 차이점은 얼만큼이다라고 언급해서 기억하시라고 사용했었습니다. 나는 다 필요 없고 갭만 필요해요 라고 하신다면 갭만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터치하고 움직여서 마우스 띄면 그 사이의 갭이 일정량보다 커지느냐 작아지느냐 이 갭을 판단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시작했던 좌표가 300입니다. 끝나는 좌표가 50입니다. 그럼 약 250의 차이점이 나잖아요. 그 정도 차이가 나면 나는 움직일 수 있게 하겠어 라고 계산하려면 갭 차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끝에 있는 아이를 기준으로 추가 작업을 하게 만들었는데, 그렇다면 왜 스타트와 엔드, 무브라는 게 따로따로 있나요? 라고 한다면 무조건 자바스크립트란 이 개념은 모든 기능들이 다 별도로 되어 있다는 거죠. 즉 CSS에서는 포커스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슈도 코드 중에. 그럼 말 그대로 초점이 잡히는 시점을 얘기하는데 초점이 벗어난 시점에 대한 아이는 없어요. 왜? 이 포커스라는 아이 하나만으로, 슈도 코드 하나만으로도 초점이 잡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동시에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왜? 포커스가 없을 때 어떤 기능을 미리 써놓으면 요 둘이 서로 왔다 갔다 가능하죠. 마찬가지 호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얘네뿐이겠습니까? 몇몇 기능도 다 가능하죠. 그런데 JS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바스크립트의 경우는 모든 기능들이 전부 다 설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베이스에 마우스 올리면 포커스를 하면 기능 수행이라 라고 해서 처리를 하고, 빠져나갔을 때 포커스가 벗어나갔을 때 다시 베이스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즉 그 아이가 빠져나가는 시점을 따로 잡아줘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블러가 아니라 포커스 아웃이라고 하는 기능을 쓸 때도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베이스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기능이 설정된 것과 기능이 빠져나가는 것 모두 잡아주어서 처리를 해줘야지만 돌아갈 수 있는 역할이 됩니다. 그런 것과 동일하게 이 터치 이벤트도 마찬가지로 터치를 시작했던 지점과 터치가 끝나는 지점을 모두
따로따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움직이는 지점까지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린다고 한다면, 작업하시는 게 좀 어렵다면, 시작하는 지점, 터치하는 지점과 터치를 딱 갖다 대는 지점과 터치가 벗어나는 지점을 파악을 해서 둘의 갭 차이를 체크를 해서 그것에 따른 움직임을 써라 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요. 이게 기능이 조금 이해가 되고 적응이 되면 이후에 플러스로 작업하셔야 되는 게 바로 요 터치 무브였어요. 자, 터치 무브에 대한 좌표는 어쩌면 내가 움직이는 그 상태니까 쉽게 말하자면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거죠. 단 터치니까 화면에 갖다 대지 않으면, 정확하게 딱 손이 닿아 있지 않으면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좌표를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움직여 줘야 되는데, 이 좌표를 파악해서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이 아이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이유는, 자, 왼쪽에다 쓸게요. 이유는 터치를 스타트한 지점을 0이라고 가정하고요. 가정하고 움직였을 때 내가 어떤 움직임을 가졌을 때 그 갭, 해당하는 그 차이만큼을 실제로 반영되게 해라 라고 하는 거죠. 즉 제가 50이라고 하는 픽셀 위치에 마우스를 스타트 했을 때 해당하는 기준에서 80 픽셀 위치로 터치한 다음에 이렇게 움직였다. 그럼 갭 차이가 30이 나니까 실제로는 30 픽셀만큼 움직인 것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요 지점 파악하는 게 첫 번째 무브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란 이야기가 있었던 거고요. 이때 우리가 움직이는 그 반영값이 이 아이를 픽셀로 움직였다면 그나마 좀 나았겠지만, 제가 진행했던 거는 퍼센테이지였어요. 그래서 이 30픽셀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 아이를 퍼센테이지로 변환했던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값 자체를 픽셀로 사용하셨다면 픽셀로 반영하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아이가 저는 100%, 200%, 300%라고 썼지만, 예를 들어 400픽셀이면 400픽셀, 800픽셀, 1200픽셀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그나마 조금 낫겠죠. 자,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변환하는 방법은 내가 움직이는 값, 이동값에서 나누기, 자, 요 틀 기준 곱하기 100, 백분율 환산이니까요.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퍼센테이지 값이 나오는 것으로 이야기 됐었는데, 이때 이 기준치의 사이즈를 파악하는 아이가 또 필요했었죠. 크기를 파악하는 기능은 클라이언트 width라는 아이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offset width. 이너 width도 있긴 있어요. 요런 아이들이 존재하는데, 희한하게 기본적인 위드 값은 파악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컴퓨티드 스타일을 이용해서 가로가서 파악한다던가 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사용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가로가 파악하는 것 자체는
조금 어렵더라. 그래서 패딩 레프트, 뭐 패딩 라이트, 보더 레프트, 보더 라이트 값을 뺀 갭 차이를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 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가급적이면 가장 큰 틀은 그런 거 없이 순수하게 그냥 가로값 사이즈만, 높이값 사이즈만 있게끔 작업하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준치를 파악을 해서 내가 이동한 값을 나누기 기준치 체크를 해서 퍼센티지를 계산하면은 결과를 가지고 실제로 내가 움직이는 어떤 좌표를 기준에 추가적으로 설정이 되게끔 해라 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있던 아이는 제로에서 여기 있는 값 플러스 이동치가 되면은 그거만큼 움직이겠죠. 당연히 왼쪽으로 가면 플러스라고 썼지만 실제로 마이너스 값이 들어가는 거니까 왼쪽으로 가는 거고,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만들어지게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문제가 생기는 건 뭐였냐면 맨 앞에 있는 아이와 맨 끝에 있는 아이였었습니다. 제일 앞에 있는 아이와 제일 끝에 있는 아이의 경우는 그 값을 수행할 때 그 전에 양쪽에 있던 어떤 값들에 대한 파악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강제로 막아준다던가 우리가 알고 있는 무한 루프로 움직이게 만든다던가 뭐 기타 여러 가지 작업을 하게끔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어제 보셨던 용어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쓰자면 터치 스타트, 이거 너무 막 썼네요. 이벤트 핸들러에서 자, 터치 스타트, 자, 터치 무브, 터치 엔드라고 하는 핸들러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발생한 이벤트, 자, 자체에서는 이벤트 내부에 들어간 어떤 기능들에 대해서는 changed touches라고 하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자, 이 안에 들어가는 클라이언트 페이지 스크린 XY가, 그 다음에 크기를 확인하는 기능에서는 자, 클라이언트 width, 그 다음에 offset, width 일부밖에 쓸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inner width라는 아이들이 있겠죠.